여러분, 최근 3주 사이에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고 또 열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뭔가를 꺼내려고 열었는데 내가 뭘 넣었더라 하면서 또 확인하신 적은요? 아니면 가족에게 같은 질문을 하루에 2번, 3번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며칠이더라? 점심 뭐 먹었지?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스치고 지나갔다면 잠깐만 멈춰 서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아니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간 뇌신경센터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지켜온 신경과 전문의 이석진입니다. 오늘 백세복 TV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치매가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그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은 이미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상태에 있는 분들이 무려 28%가 넘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10명 중 거의 3명이 치매 직전 단계에 서 있다는 뜻이죠. 전문가들은 2050년이 되면 치매 유병률이 16%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입니다. 치매 환자 한 분을 1년 동안 돌보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신 경우 연간 약 3,138만 원입니다. 그것도 매년 9.1%씩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더 가슴 아픈 건 이 비용의 절반 가까이가 가족들이 직접 감당하는 돌봄 비용이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돌봐드리느라 직장을 그만두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본인 건강까지 망가뜨리는 가족들의 희생이 숫자로는 다 담기지 않는 거죠.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김아무개 어르신이셨는데요. 딸분이 억지로 모시고 오셨어요. 저는 괜찮은데 애가 자꾸 병원 가래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 벌써 2달 전부터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약속 시간을 헷갈려하고 평소 다니던 동네 슈퍼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적도 있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였을까요? 본인은 그 모든 걸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해서 그랬나 봐 하며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행동입니다. 증상을 느끼고도 부정하고 합리화하고 넘겨버리는 것. 이 행동이야말로 치매를 키우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4가지 생명줄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놓치면 안 되는 3주 룰. 둘째,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5문항 자가 체크. 셋째, 가족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넷째,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 4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신다면 지금 느끼고 계신 그 미세한 변화들을 잡아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준비한 뇌 건강 지키는 실전 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이 행동의 정체가 뭔지,
왜 이게 증상 자체보다 더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게도 이상이 생기면 신호를 보냅니다. 발목을 삐끗하면 아프잖아요? 배탈이 나면 배가 아프고요. 그런데 뇌는 좀 특이합니다. 뇌는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대신 뭘 할까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신호를 보냅니다. 기억력이 살짝 떨어지고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고 말이 좀 버벅거리고 길을 헷갈려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미세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거울을 매일 보면 자기가 늙는 걸 잘 모르는 것처럼요. 옆에서 몇 년 만에 보는 친구가 야, 너 많이 늙었다라고 해줘야 알아차리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68세 되시는 박아무개 어르신이셨는데요. 이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똑 부러지고 체계적인 성격이셨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한 3년쯤 지나니까 가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장을 보러 갔다가 뭘 사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을 하루 일찍 착각해서 친구를 헛걸음시키고 손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야, 너라고 부르고 이런 일들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 이제 일도 안 하니까 머리를 안 쓰게 돼서 그런가 봐. 나이도 있고 이렇게 넘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더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하셨대요. 동호회도 2개나 가입하시고 봉사활동도 나가시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쁘게 지낼수록 실수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약속을 깜빡하고 봉사활동 가는 길을 헷갈려하고 심지어 집 앞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못 찾아서 한참을 헤맨 적도 있으셨대요. 그래도 이분은 계속 바빠서 그래,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 합리화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부인이 억지로 끌고 병원에 오신 거죠. 그때가 증상이 시작된 지 거의 1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이미 경도인지장애 단계에 들어가 있었어요. 만약 증상을 느낀 첫 석 달 안에 오셨더라면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할 시간이 더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행동의 무서운 점입니다. 증상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고 넘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하고 넘기게 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혹시 내가 치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건강검진 결과를 받기 무서워서 봉투를 안 뜯는 것처럼요. 안 보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둘째, 자존심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평생 가정을 책임지고 자식들 키우고 일도 하시면서 강하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 기억력이 안 좋아졌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특히 자식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셋째, 잘못된 정보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건망증이 생긴다는 말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이고 어느 정도부터는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정상이겠지 하고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는 창피한 병이 아닙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일 뿐이에요.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약도 있고 생활습관 교정도 있고
인지훈련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지붕에 구멍이 조금 났는데 에이, 이 정도야 하고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고 그 물이 벽지를 적시고 곰팡이가 생기고 나무가 썩고 결국은 집 전체를 수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구멍 났을 때 바로 고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집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작은 신호를 느꼈을 때 바로 확인하고 대응하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넘기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모른 척하기를 멈추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인정하세요. 요즘 내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곧 알려드릴 3주 룰과 5 문항 체크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두엽이니 측두엽이니 하는 용어들이 나오면 아이고 어려워 하시면서 귀를 막으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정말 쉽게 마치 우리 집 구조 설명하듯이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뇌를 한번 회사로 생각해 봅시다. 큰 회사에는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기획팀도 있고 자료실도 있고 길 안내하는 곳도 있고 우리 뇌도 똑같아요. 각각의 부서가 맡은 일이 다르고 그 부서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서가 하던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먼저 전두엽, 이건 뭐냐면 집행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회장님 옆에서 일정 관리해주고 오늘은 이거 하시고 다음은 저거 하세요 하면서 챙겨주는 비서 있잖아요. 전두엽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순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건 먼저 저건 나중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집행비서가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먼저 해야 하는데 밥을 먼저 먹으려 한다거나 외출할 때 신발을 신고 나서 양말을 찾는다거나 또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게 돼요. 가스불 껐나? 확인했는데 또 확인하고 문 잠갔나? 확인했는데 또 확인하고 왜 그럴까요? 비서가 이미 확인했어요 라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하니까 계속 불안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외출할 때마다 현관문을 잠그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고 또 돌아와서 확인하는 걸 5번씩 하신대요. 처음에는 내가 강박증인가 하셨는데 알고 보니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확인했다는 기억을 제대로 정리를 못 하시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다음은 측두엽입니다. 이건 말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두꺼운 국어 사전 있었잖아요? 단어 찾을 때 찾아보던 그 사전. 측두엽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려고 할 때 이 상황에는 이 단어를 써야지 하면서 사전을 펼쳐서 단어를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전이 낡아지기 시작하면요. 페이지가 찢어지거나 글자가 흐릿해집니다. 그러면 단어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질 않는 거죠. 저기 그거 있잖아. 그게 뭐더라. 답답해.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끔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주 반복되고 점점 더 심해진다면 그건 측두엽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70세 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손자한테 저기 주방에서 그거 좀 가져와라 하셨대요. 손자가 뭐요? 하니까 그거 있잖아.
음식 담는 거 그릇이요? 아니, 그보다 작고 종지요? 아니, 더 깊고 아이고 답답해. 어쨌든 그거. 이런 식으로 한참을 돌아가셨대요. 숟가락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신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마지막으로 해마, 이건 길 지도라고 생각하세요. 내비게이션처럼 여기가 어디고 저기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해 하는 공간 정보를 저장해 두는 곳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슈퍼 가는 길, 병원 가는 길, 친구 집 가는 길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건 해마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한 길인데도 갑자기요? 여기가 어디지? 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몇십 년을 다닌 동네인데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못 찾거나 마트에서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헷갈려 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해마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시작돼요. 처음에는 이상한데 싶다가도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뭐 괜찮네 하고 넘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뇌 구조를 설명해 드렸을까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건 내 뇌의 어느 부분이 보내는 신호구나 하고 이해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야 막연한 두려움 대신에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부서 중에서 어느 한 곳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곳에서 동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순서도 헷갈려 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길도 헷갈려 한다면 이건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상황이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는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수면 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고, 약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65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기억력도 떨어지고 말도 잘 안 나온다고 오셨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뇌는 정상이고 알고 보니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한 달 넘게 제대로 못 주무시고 우울한 상태가 계속되니까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죠. 수면제와 항우울제로 치료하고 나니까 증상이 다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증상이 있다고 해서 혼자 나 치매인가 봐 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별일 아니겠지 하고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3주 룰이에요. 어떤 증상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신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깜빡하는 건 누구나 있어요. 어젯밤에 술 한잔 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 이런 이유로 일시적으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 2주일, 3주를 넘어간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제가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2개 이상이 3주 넘게 지속된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첫 번째, 질문이나 행동을 반복 확인하는 겁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2번 이상 하신 적 있으세요? 오늘 뭐 먹었지? 물어보고 대답 들었는데 1시간 뒤에 또 오늘 점심에 뭐 먹었지?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냉장고를 열고 닫고 다시 열고 닫고를 반복한다거나 가습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시간 감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요일이나 날짜를 자주 헷갈려 하세요? 아침 약을 오후에 먹으려 한다거나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만날 거라고 착각한다거나 약속 시간을 하루 일찍 또는 늦게 착각하는 일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긴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 가끔 요일 헷갈리는 건 괜찮아요. 특히 명절이나 연휴 끝나고는 더 그렇죠. 오늘이 월요일이었어? 화요일인 줄 알았네. 이 정도는 누구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달력을 봐도 헷갈리고 핸드폰 확인해도 또 잊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시간을 처리하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 번째, 말이 자주 끊기거나 우회하는 겁니다. 말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있잖아. 저기 이렇게 우회하는 일이 자주 생기나요?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말이야. 둥글고 빨간색이고 먹는 건데 이렇게 설명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사과라는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거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대화할 때마다 자꾸 단어가 안 나온다면 이건 말 사전인 측두엽이 낡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방어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평소보다 짜증이 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가족들의 걱정을 괜찮다니까 하며 강하게 부정하세요? 또는 자식들이나 배우자와 대화할 때 나를 무시하네, 취급하네 이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나오시나요? 이런 감정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면 감정 조절하는 부분도 영향을 받거든요. 다섯 번째,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는 겁니다. 몇십 년을 다닌 동네인데 순간적으로 여기가 어디지? 하는 순간이 생기나요? 주차장에서 차를 못 찾거나 마트 안에서 방향을 잃거나 집 앞인데도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 같은 질문이나 확인을 반복한다. 둘, 요일 시간 감각이 자주 흔들린다. 셋, 말끝이 자주 흐려지거나 단어가 안 나온다. 넷, 평소보다 짜증이나 방어적 태도가 늘었다. 다섯, 익숙한 곳에서 순간적으로 길을 잃는다. 이 중에서 2개 이상이 3주 넘게 지속된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1개만 있어도 3주 이상이면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3주를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가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자가 체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 준비하시고 지난 3주 동안을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체크하신 개수를 세어 보세요. 0개 축하드립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1개 주의 단계입니다. 그 한 가지가 앞으로 3주 더 지속되는지 지켜보세요. 만약 점점 심해진다면 병원 방문을 고려하세요. 2개 이상 행동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일주일 안에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예약을 잡으세요. 겁먹지 마세요. 조기에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체크하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맞아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증상 자체가 판단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3주 캘린더예요. 오늘부터 작은 수첩이나 달력에 매일 표시를 해보세요. 오늘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싶으면 반복 표시, 시간을 헷갈렸으면 시간 표시, 단어가 안 나왔으면 말 표시, 짜증이 났으면 감정 표시, 길을 헷갈렸으면 길 표시.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3주 뒤에 달력을 펼쳐서 보세요. 만약 같은 표시가 일주일에 2~3번씩 찍혀 있다면 그건 명확한 신호예요.
이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가 체크는 진단이 아닙니다. 그냥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세요.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반대로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체크해 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족한테 말하기가 부끄럽고 두렵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용기를 내세요. 말하는 게 숨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한번 말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 요즘 자꾸 깜빡해서 병원 한번 가보려고 해. 이 한마디면 돼요. 둘째, 가까운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가족한테 말하기 어려우면 친구한테 먼저 털어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야, 나 요즘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는 어때? 이렇게요. 셋째, 혼자 병원 가셔도 괜찮아요. 꼭 가족이 같이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결정하고 혼자 가시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때 가족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여러분, 대화가 어려운 건 당연해요. 하지만 한 번의 용기 있는 대화가 10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챙기는 게 현명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병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검사를 받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집에서 증상일지 준비하기입니다. 병원 가시기 전에 일주일만 기록을 해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작은 수첩에 이렇게만 적으면 됩니다.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약 먹었는지 2번 확인함.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간단히 적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병원 가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록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패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드시는 약이 있으면 약 이름을 메모해 가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불면증약 등등. 약 부작용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2단계 첫 진료 문진과 기본 검사.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시면 먼저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세요? 가족력은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이요.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를 해요. 눈동자 움직임 보고, 손 떨림 확인하고, 걸음걸이 보고 이런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지 검사를 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100에서 70 빼보세요. 제가 말하는 단어 3개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말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2단계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3단계 정밀 검사는 필요한 경우. 첫 진료 결과에 따라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신경심리 검사는 좀 더 자세한 인지 기능 검사예요.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공간 지각 능력 등을 세밀하게 체크해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 검사하시는 분이 옆에서 문제를 내면 답하시면 돼요. 시험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턴을 보는 거예요. 뇌 MRI는 뇌 사진을 찍는 거예요. 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혈관은 괜찮은지 확인해요. 누워서 터널 같은 기계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소음이 좀 있어요. 귀마개 주니까 괜찮아요.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만히 계시면 돼요.
밀실 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미리 말씀하시면 진정제 주기도 해요. 혈액 검사는 비타민 부족, 갑상선 이상, 당뇨 등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팔에서 피 조금 뽑는 거라 금방 끝나요. 이런 검사들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아프고 안 무서워요.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을 검사했는데 대부분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요 하세요. 4단계로 결과 확인과 생활 처방. 검사 결과가 나오면 선생님이 설명해 주세요. 만약 정상이면 그것만으로도 큰 안심이 되죠. 만약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로 진단받으면 당황하지 마세요. 요즘은 진행을 늦추는 방법들이 많아요. 약물 치료도 있고, 인지 훈련도 있고, 생활습관 교정도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맞춤 처방을 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히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병원 검사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심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더 좋은 거고 뭔가 있으면 일찍 대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편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치매는 부끄러운 병이 아니에요. 당뇨나 고혈압처럼 나이 들면서 올 수 있는 질환일 뿐이에요.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약도 있고 훈련법도 있고 생활습관 교정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뭔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일주일 안에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건강한 100세까지 백세복TV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